지식구조와 정치2 제 11주차 수업입니다. 강의 계획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인문학 부분의 미디어와 그 다음에 한국사의 일부를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한 미디어를 다 끝내고 분량이 좀 많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한국사로 들어가서 일부를 하는 식으로 하고, 혹시 오늘 한국사 못 들어가게 되면 또 이제 다음 주로 조금 밀리는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지금 인문학이 지금 우리가 해서 문화, 스포츠까지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했죠. 사실 분량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미디어 부분입니다. 책으로 치면은 163페이지부터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미디어에 관한 내용들을 일단 목차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지난 시간에 지금 유인물은 지금 강의한 자료들은 지난 시간에 다 배포됐던 것들입니다. 지금 2페이지, 3페이지 다 6페이지까지는 이제 지난주까지 다 배포됐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7페이지부터는 새로이 배포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출력을 하려면 그러니까 8페이지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출력을 하면 되겠고요. 6페이지까지, 7페이지까지 이제 배포됐던 자료입니다. 자, 먼저 미디어에서 우리가 미디어 일반에 들어와서 매스컴 이런 부터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매스컴이라는 말은 지금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줄임말이죠. 우리가 너무 상식적으로 아는 얘기지만, 매스라고 그러면 이제 대량 또는 대중 이런 뜻이 있죠. 양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체로 대중 소통 이런 식으로 매스 미디어 그러면 대중 매체 이런 말 쓰고, 매스 커뮤니케이션, 매스컴 그러면 대중 소통 대중 그런 뜻이 되겠죠. 자, 매스컴이란 말은 비조직화된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해서 전달하는 대량의 사회정보 전달 상황이다, 이렇게 1940년대 이미 미국에서 쓰던 그런 말도 되겠고, 여기 이제 그 수단이 되는 것이 매체죠, 그죠? 매스 미디어가 이제 수단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인쇄 미디어, 전파 미디어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디어 결정론이라는 말이 있죠. 매스컴은 내용이 아니라, 컨텐츠가 아니라 테크놀로지인 미디어가 사회 변화를 이끌고 이끈다는 그런 이론이 바로 미디어 결정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매스컴에서 중요한 것이 방송과 통신의 결합이죠. 컨텐츠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방송이고, 그다음에 이제 기술, 미디어에 해당하는 것이 통신이에요. 방송, 통신은 그래서 사실 상당히 밀접한 그 관련성이 있는데, 이 미디어 결정론은 컨텐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매체, 그 다음에 그 전파, 방식 이런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이걸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본질적인 그런 컨텐츠보다는 비본질적인 수단적인 그런 통신 방식, 어떤 인터넷 그 포맷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이런 게 바로 미디어 결정론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미디어를 구분해서, 매체를 구분해서 한 미디어와 쿨 미디어로 구분합니다. 말 그대로 뜨거운 미디어, 한 미디어는 대량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미디어를 우리 한 미디어다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량 정보를 전달하는 미디어를 이제 쿨 미디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주로 이제 라디오, 신문, 잡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핫 미디어에 해당이 되고, 만화, 전화, 텔레비전 이런 것들은 쿨 미디어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미디어를 구분한다. 그 다음에 뉴미디어, 이건 대체로 이제 1970년대부터 이제 기술에 따라서 등장한 거죠. 이전에 그 신문 방송 이런 매체가 아니라 새롭게 이제 진출한 매체들, 주로 이제 전자기술 예전에서 음성 문자를 동시에 발송하는 다중방송, 또는 위성으로 직접 방송하는, 그 다음에 쌍방향 대화형 방송 매체, 또는 뷰 데이터, 또는 비디오 텍스, 비디오 디스크, 가정용 팩시밀 장치 이런 것들로 이제 굉장히 많이 발전했고, 독일에는 필터 슈럼텍스
또 유선 텔레비전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고, 그래서 이 정보의 전달 수단에 따라서 유선 매체, 뭐 무선 매체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또 패키지로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유선은 말 그대로 이제 케이블 TV, 비디오 텍스, 그 다음에 랜, 그죠? 로컬 에리아 네트워크, 랜. 그 다음에 부가가치 통신망, 밴이죠. 밸류 에디드 네트워크, 밴. 그 다음에 무선은 위성방송, 텔레텍스트. 그 다음에 정지화 방송. 그 다음에 직접 위성방송. 그 다음에 고품위 HDTV.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패키지로는 비디오 디스크, 광 디스크 이런 거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그래서 이제 디지털화되고 종합화되고 영상화되고 쌍방향을 지향하고 그 다음에 비동시화로 인행하고 있다. 이 식으로 정리할 수 있겠어. 이게 바로 뉴미디어의 추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스컴 효과 이론 우리가 몇 가지 나누는데 그 효과가 대단히 크다는 기본 가정에 탄환, 총알이죠. 탄환 이론이 있다. The Blitz Theory. 그 다음에 미디어 의존 이론, 그 다음에 모델링 이론, 그 다음에 의미 이론,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효과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달리 그렇게 크진 않다. 여러분들 아는 선별 효과 이론, 또 2단계 유통 이론, 이런 소효과 이론이 있고요. 세 번째는 크지도 작지도 않다라고 하는 충족 이론, 그 다음에 의제 설정 이론, 뭐 이런 중효과 이론으로 크게 나누는 거죠. 세 가지로 효과가 대단히 크다라고 하는 강효과 이론 또는 대효과 이론, 그 다음에 별로 의외로 영향이 별로 적다라고 하는 이제 소효과 이론, 그리고 중범위, 중간 정도다 보는 세 가지 이론으로 나누는 것이 바로 매스컴 효과 이론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언론의 네 가지 이론, 언론사 이론이라고 한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 언론학자가 이렇게 언론 체제들을 역사적 변천 과정에 따라서 권위주의 이론, 자유주의 이론, 공산주의 이론, 사회 책임 이론 이렇게 나눈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세계 4대 통신사. 통신사는 말 그대로 이제 뉴스를 전달하는 데죠. 통신사는 말 그대로 독자적인 취재 조직을 가지고 신문사, 방송국, 기타 보도기관을 대신해서 뉴스와 기사 자료를 수집, 배포하는 뉴스 판매상, 뉴스 도매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기원은 이제 16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거죠. 주로 이제 우편업자들한테 기원을 찾을 수가 있고, 근대적 통신사의 기원은 이제 프랑스에서 1835년에 아바스 통신사라고 하는 게 최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제통신사로는 영국의 유명한 로이터 통신, 프랑스의 AFP 통신, 그 다음에 미국의 AP 통신, 그 다음에 UPI 통신, 러시아의 이타르타스 통신, 이 중에 세계 4대 통신사는 로이터, AFP, AP, UPI 이렇게 이제 4개 통신사를 세계 4대 통신사라고 합니다. 자, 로이터 통신사는 이게 이제 영국 소유지만 로이터는 이제 발음으로 볼 때도 그 독일식 발음이죠. 그러니까 독일인 로이터라고 하는 사람이 경제통신을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런던으로 옮기면서 통신사를 설립하면서 이렇게 해서 주로 이제 로이터는 유럽 대륙의 금융관계 속보를 다루다가 이제 일반 기사까지 확대를 했고요. 이후 이제 영국의 런던의 신문사에 뉴스를 공급하는 통신사가 됐고, 타임스와 계약을 체결해서 지위를 확립을 했고요. 현재도 신문, 방송 등의 뉴스를 제공하는 통신사 역할보다는 금융정보를 제공하는 업무의 비중이 크다. 이렇게 말이죠. 신속 정확한 신용이 있고, 그다음 20세기 초 세계 최대 통신사로 성장을 했고, 2007년도에 톰슨사의 인수합병이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AFP는 프랑스의 샤를 루이 아바스가 차린 통신사를 기원을 해서
세계 최초의 뉴스 통신사 아바스 통신사가 됐고, 그 다음에 국영회사가 됐었죠. 그 다음에 1944년에 AFP로 재건을 하고 또 민영화됐다가 그 다음에 정부로부터 독립을 못해서 직원들도 한 2,000명에 이르는 그런 큰 통신사입니다. AP라고 하는 통신사는 비영리 세계 최대의 통신사, 이렇게 1848년에 뉴욕의 6개 신문사가 따라 이제 6개 신문사가 공동으로 결성을 했고요. 1957년에 뉴욕 AP 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웨스턴 AP, 서든 AP 이런 AP가 또 합쳐갖고 현재 AP가 됐다. 그 다음에 UPI 통신은 뉴욕에서 UP라는 이름으로 창설이 됐고, 그 다음 아이언스와 합병을 함으로써 UPI라는 이름으로 통신 업무를 시작했다. 그 다음에 미국의 3대 방송사, 3대 방송사. 미국을 대표하는 NBC, CBS, ABC 이렇게 세 회사를 미국의 3대 방송사라고 부르죠. MBC는 내셔널 브로드캐스팅 컴퍼니, 이거는 1926년에 생긴 미국 내셔널 방송회사, 미국 방송 수익 중에 가장 큰 규모고, CBS는 콜롬비아 브로드캐스팅 시스템, 이거는 미국의 콜롬비아 방송회사, 라디오 텔레비전망을 가지고 있다. 본부는 뉴욕에 있고, ABC는 아메리칸 브로드캐스팅 컴퍼니, 이거는 1943년에 설립돼 가지고 미국에서 세 번째로 텔레비전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월트 디즈니 회사가 인수를 했죠. 그 다음에 매스컴 관련된 세계 기구들을 한번 보면, 첫 번째가 국제 언론인 협회, 언론인들이 이제 말하는 협회고, 그 다음에 세계 신문 협회, 월드 어소시에이션 오브 뉴스페이퍼, 이렇게 말하는 1948년에 발족이 돼가지고 본부는 파리에 두고 있는 그런 기구입니다. 그다음 국제 언론인 기구라는 게 있고요. 진보주의 되죠. 미국의 이제 보수적인 국제 언론인 연맹과는 달리 진보적이고 민주적인 저널리즘을 추구한다. 그다음에 국제 기자 연맹이라는 게 있고, 자본주의 언론 단체들이 중심이 됐고, 내셔널 프레스 클럽, 워싱턴 주재 세계 언론사 특파원들 신성기구다. 국제 방송 통신 기구 있고요. 그다음에 상 중에 하나 우리가 퓰리처 상이라는 게 있죠. 퓰리처 프라이즈라고 하는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보도문학 음악상이다. 저명한 언론인 퓰리처 유산을 기금으로 해서 창설이 됐고, 언론 분야에서는 뉴스, 보도사진 등 14개 부문에서 문학, 드라마, 음악 분야는 7개 수상자를 선정을 하고, 뉴욕에 있는 컬럼비아대 언론대학원에 있는 퓰리처상 선정위원회가 매년 4월에 수상자를 발표하고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시상식을 한다. 그 다음에 교차 소유라고 하는 말 들어봤을 거예요. 크로스 오너십 이렇게 이제 이런 말을 쓰는데, 이게 말 그대로 방송 신문 겸업이죠. 신문사가 방송사가 신문을 할 수 있도록 개인 또는 기업이 두 가지 종류 또는 그 이상의 커뮤니케이션 산업을 소유한 형태, 겸용이다. 겸해서 경영한다. 겸용 이렇게 말을 쓰고요. 이거는 이제 미디어에 집중돼서 수용자의 알 권리를 축소시키는 역기능도 있고, 또 국가마다 규제와 완화의 차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소수 언론에 의한 시장 독점, 소유권 집중을 방지하고 언론의 다양성 보장을 위해서 법률로서 교차 소유를 못하도록 금지를 해왔죠. 그러나 최근에는 시장 개방, 그 다음에 정보통신 산업이 발전함으로써 규제가 완화되는 그런 분위기라 상호 진출을 허용하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도 알다시피 조선일보가 TV조선, 동아일보가 채널 A 이런 식으로 이제 기존의 신문사가 방송까지 가는 거고, 또 방송국이 또 신문까지 갖게 이렇게 하는 허용하는 것이 교차 소유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는 장단점이 다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반론권, right to reply라고 반론을 할 수 있는 권리다. 신문, 방송, 매스미디어에서 명예훼손을 당한 관계자가 해당 미디어에 반론을 게재하거나 방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국민이 언론 매체를 이용할 수 있는 그 액세스권, right to access의 한 유형이 되는 거고, 개인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 장치가 필요한 거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 뉴스도 많이 봤을 거예요. 무슨 그 악플이나 이런 걸 통해서 또는 어쨌거나 그 개인이 명예훼손을 당했을 경우에는 언론이 반드시 그 반론을 게재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는 거죠. 액세스권이요. 액세스, right to access 이렇게 해서 시민이 대중매체에 접근을 해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다. 여기에는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반론권과 그 다음에 알 권리 두 가지를 이제 액세스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ombudsman 제도, 이건 이제 옛날에 있던 그런 제도인데 행정감찰 전문인 제도다 이렇게 이제 이름 붙일 수 있고, ombudsman의 이제 시초는 스웨덴이니까 스웨덴에서는 대리자 대표자를 뜻하고 영국 미국에서는 민정과 호민관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행정기능의 확대로 인해서 입법부와 사법부 통제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니까 그 보완책으로서 국회를 통해서 임명된 ombudsman이 공무원의 권력 남용 이런 것을 조사 감시하는 행정 통제 제도로 이제 된 거죠. 제도의 발상지는 당연히 스웨덴, 그다음에 이제 스칸디나비아권에서 다 시행이 됐고요. 이게 이제 선진국에서 많이 논의가 되고 부분적으로 채택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이걸 채택을 해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지금은 현재는 국민권익위원회로 이제 이름 바꿔서 ombudsman 제도가 현재 있습니다. 그 다음에 SO와 PP죠. SO라고 하면서 말 그대로 시스템 오퍼레이터, 구역별로 케이블 TV를 송출하는 지역방송국, 지역 종합유선방송사업자, 현재 태광 TV로도 CJ 헬로원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는 거죠. PP는 말 그대로 프로그램 프로바이더입니다. 방송 채널 사용 사업자 또는 프로그램 공급자죠. 케이블 TV나 위성방송에 고유 채널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제작 편성해서 종합유선방송이나 위성방송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그런 겁니다. 케이블 TV는 현재 48개 이렇게 되어 있고 24개 채널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PP가 난립이 되어 있고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문에 들어와서 우리가 오늘날 굉장히 막강한 그 이야기를 갖는 게 신문입니다. 모바일 시대, 인터넷 시대, 모바일 시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이 이제 종이신문을 잘 안 보지만 여전히 모바일을 통해서 더 이제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보니까 신문이 굉장히 사실 중요해졌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이, 그래서 정리했는데 먼저, 저널리즘 유형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 171페이지, 에서 이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거기 보면 옐로 저널리즘, 제록스 저널리즘, 블랙 팩, 그래프 저널리즘, 포토 하이프, 페르슈트 저널리즘, 경마 저널리즘, 수표 퍼블릭 저널리즘, 뉴 저널리즘 이런 것들이 정리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신문협회, 세계신문협회는 월드 어소시에이션 오브 뉴스페이퍼스 이렇게 됐죠. 93개국 약 1만 7천여 개의 신문통신사가 이제 회원으로 가입해 있습니다. 처음에 유럽 언론사들이 이제 창설을 했고 굉장히 많은 이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본부는 파리에 있고요. 그 다음에 신문 현황, 1970년대 이후에 선진국의 언론을 전문화하는 기업들이, 언론 기업들이 이제 합병과 집중을 통해서 대형화를 추구하게 됐죠. 그래서 각 나라의 국내 시장을 뛰어넘어서 국제 경쟁이 치열해졌고, 예를 들면 언론 소유주가 많이 줄어들어서 이제 소수의 언론 기업들한테 매수 합병돼서 전 세계 신문사 절반이 이역부가 손에 장악돼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미국은 이제 한때는
출판 잡지 그룹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는 세계 대언론 기업에 집중이 됐습니다. 타임지가 영화사인 워너사를 합병을 했고 세계 최대의 타임 워너 미디어로 확장이 됐고 유럽에서 이제 데일리 미러를 발행하는 영국의 미러 그룹이 트리니티 신문사 뭐 이런 를 또 이제 합병을 하고 그다음 스페인 최대 또 합병을 하고 그다음에 신문사 역시 이제 러시아가 제일 많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 미국이 많고 중국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계 주요 신문을 한 몇 가지 보면은 제일 유명한 게 물론 뉴욕 타임스죠. 이건 말 그대로 미국 그 뉴욕시 중심으로 해서 신문입니다. 세계적인 규모의 전통 깊은 유력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뉴욕 데일리 타임스로 창간이 됐고 그다음 뭐 이런 인수됐고 타이타닉호 침몰 이걸로 유명해졌고요. 그다음에 세계대전 중에 탁월한 취재 감각, 정확한 신속 정확하게 이렇게 했고 하설은 주로 국내 문제, 주로 이제 자유주의, 약간 진보적인 그런 색채를 띠고 있고 국제 문제에 협조주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관성 있는 주장으로 권위가 있고요. 인공위성을 통해서 이제 지방 인쇄소에서도 미국 전국판을 발행하고 있고 퓰리처상 굉장히 많이 받았고 자매지로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 보스턴 글로브 이런 16개의 신문들을 거느리고 있죠. 그 외에도 텔레비전 방송국, 라디오 방송국 같은 걸 겸용하고 있어요. 교차 소유하고 있다 얘기입니다. 발행 부수는 평일판은 110만 부, 일요판은 190만 부 이렇게 굉장히 많은 신문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하나가 이제 프랑스의 르몽드지죠. 파리에서 발행되는 일간 신문이다. 프랑스로 이제 르몽드는 이제 영어로 말하면 이제 더 월드죠. 세계 더 월드. 그게 또 독일말로 하면 뭐 벨트지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요. 스위스의 노예 쥐르허 짜이퉁 뉴 쥐리히 뉴스페이퍼 그다음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차이충 프랑크푸르트 일반 신문 이런 더불어서 유럽의 가장 대표적인 신문이다. 나치스가 파리를 점령했을 때 드골이 이끄는 레지스탕스의 그 수단으로 창간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 관계 기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르몽드 하게도 월간지로는 디플로머시 영어로 말하면 외교죠. 외교지를 발행하고 있고 영국의 가디언지와 제외해서 가디언 위클리의 르몽드 발췌본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워싱턴 포스트 이것도 이제 뉴욕 타임스와 함께 진보적인 그런 신문인데 미국 민주당계 기관지로 이제 창관이 됐고 그다음 매각이 됐고 그다음에 보수적인 신문을 성장을 했고 뭐 파산 위기에도 봉착을 했었고 그다음에 독립적인 논설, 정확한 보도 기사 이런 게 그다음에 워싱턴 타임스 헤럴드를 합병을 했고 뉴스위크지를 인수를 했고 그다음 워터게이트 사건 닉슨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사건을 보도로 해서 퓰리처상을 받았고 발행 부수는 약 80만 부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하나 유명한 게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이죠. 경제지, 미국의 다우존스가 발행하는 조간입니다. 세계 10대 신문 중 하나고, 세계적 가장 영향이 큰 경제지입니다. 다우존스사의 다우가 창간했고, 그 이후에는 1940년대는 경제 외도, 정치 외교 특집을 게재하고 있고, 미국의 전국지 가운데 발행 부수가 가장 많습니다. 182만 부를 발행하고 있고 뉴욕 동부판, 댈러스에서 남서부판, 샌프란시스코에서 태평양판 이런 식으로 홍콩에서 아시아판, 브뤼셀에서 유럽판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부수를 자랑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중국의 인민일보, 런민일보 이렇게 되어 있죠.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기관지입니다. 런민일보, 중국을 대표하는 일간신문이고 베이징에서 발행하고 있고 중국 공산당에서 기관적으로 창간을 했고 대체로 정치성을 띤 기사들이 있고 정부 당국자, 당 지도자 연설, 정치적 해설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미국의 타임지, 이게 시사 주간지죠. 일주일에 한 번 발행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시사 주간지입니다. 미국과 세계 각국에 일어나고 있는 시사 문제에 대해서 체계적 간결한 정보를 제공하죠. 1923년에 이제 창간이 됐고, 1920여 년에 이제 발행된 뉴스위키지와 함께 독일의 휴피겔, 프랑스의 르 엑스프레스죠. 엑스프레스의 영향을 줬고요. 포춘지, 그 다음에 라이프지도 이제 창간했습니다. 그 다음에 타임스 나오는 영국에서 가장 영향이 있는 신문이 바로 타임스죠. 타임스. 런던 타임스인데 그냥 타임스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선데이 타임스도 내고, 그 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의 이제 루퍼트 머독이 이 신문을 인수했죠. 여기까지가 이제 세계 주요 신문입니다. 근데 엠바고란 말 있죠. 엠바고. 일정 시점까지 보도 금지를 뜻하는 매스컴 용어입니다. 원래는 한 나라가 상대편 나라의 항구에 상업용 선박이 드나드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법으로 명령하는 것이었는데, 이게 언론 용어로 쓰이면서 보도 금지 하는 어떤 시점을 정해놓고 보도 금지. 예를 들면 보안상 그렇겠죠. 대통령이 어디 지역을 방문한다 할 때는 거기 혹시 테러범이 갈 수 있으니까 일단 보도 금지해놓고 대통령이 도착했을 때 이제 일제히 보도를 하게 되는 그런 엠바고 이런 게 있는 거고, 오프 더 레코드, 보도 자체가 아니라 보도 금지를 인정한 걸 오프 더 레코드고, 붙여서 그냥 오프 더 레코드 그러면 기록에 남기지 않는 비공식 발언이죠. 오프 더 레코드라는. 그 다음에 이제 발롱레세이란 말은 시험기구 발롱레세 한번 띄워보는, 말 그대로 한번 슬쩍 띄워보는 그런 기상용어에서 나온 게 바로 발롱레세입니다. 게이트 키핑은 말 그대로 문지기죠. 일반적으로 어떤 메시지가 선택 또는 거부되는 현상, 어떤 취사 선택되는 과정, 이런 게이트 키핑 과정을 거치면서 그 언론사에 이제 색채가 나온 거죠. 어떤 사람들은, 어떤 회사는 보수적인 것만 골라내고, 어떤 쪽인데는 진보적인 것만 골라내기 위해서 게이트 키핑 기능이 있는 거죠. 타블로이드판, 네? 신문 타블로이드판이 있습니다. 이거는 보통 신문 사이즈의 절반 정도, 이런 신문 판형을 타블로이드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알다시피 테이블이라는 이제 타블렛이라는 어떤 판을 말하잖아요. 근데 오이드란 말이 들어가면 비슷하다는 뜻이잖아요. 타블로이드는 어떤 판과 비슷하다는 뜻이죠. 타블로이드. 오이드란 말이 들어가면 비슷하다 이런 뜻이 있다고 했잖아요. 기사를 요약 또는 압축한다 해서 크게 다룬다는 의미에서 보스턴에서 처음 시작했던 거고, 저렴한 가격으로 했던 거고, 타블로이드판이 하여튼 하나의 이제 자리를 잡았죠. 관훈 클럽이라는 데 있습니다. 한국 중견 언론인들의 언론 연구 및 친목을 목적으로 한 그런 클럽, 관훈 클럽. 1957년에 이제 종로 관운동에서 창립했다고 해서 오늘날까지 관훈 클럽이라는 이런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선거가 있을 때마다,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마다 이제 관훈 클럽 토론회도 하고 이렇게 하는 굉장히 권위 있는 그런 클럽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송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신문을 봤는데, 방송에 들어와서, 방송은 또 굉장히 파급력이 크다는 장점이 있지만, 또 이제, 시간적 제약이 있어서 한번 방송이 지나면, 물론 뭐 재방송을 볼 수도 있고 녹화도 할 수 있지만, 신문에 비해서는 또 양의 심도에서 조금 약한 것이 방송입니다. 자, 방송은 이제, 공영방송은 말 그대로 국영은 아니고,
국가가 출자한 어떤 뭐랄까요, 공공기관에서 방송하는 게 공영방송이죠. 그래서 퍼블릭 브로드캐스팅이다 이렇게 해서 이건 국가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공공기관, 우리나라 KBS처럼 영국의 뭐 BBC처럼 이렇게 방송하는 것이 이제 공영방송입니다. 공공기관이나 공공기업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대신 이제 수신료를 받아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방송하죠. 반면에 이제 이유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을 상업방송이라고 부르고, 우리나라 KBS, MBC, EBS는 전부 이 공영방송에 해당이 됩니다. 영국 유명한 BBC, British Broadcasting Corporation, 일본 NHK, 니폰 뭐 이렇게 나가겠죠. 호주의 ABC, 캐나다의 CBC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겁니다. 유럽에서는 이제 하나가 여러 개 채널을 가지고 있고, KBS도, 우리나라 KBS도 전형적인 이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MBC도 이제 정부 출자분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정수장학회, 그다음에 방송문화진흥원, 방문진 이런 지분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상업 광고를 하고 있지만 이윤 자체가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공영방송 품질에 들고, EBS도 마찬가지고, 다만 SBS만 민영방송 속합니다. 상업방송에 속하는데, SBS는 또 이제 송출구역이 수도권만 제한되어 있으니까 지방은 또 지방방송사하고 또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전국적인 또 상업방송이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방송, 이거는 기존 아날로그 방송과 달리 정보의 신호를 이제 부호화해서, 양과 일의 조합으로 부호화해서 기록하는 디지털 형태로 텔레비전 신호를 압축해서 내보내기 때문에 쌍방향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축적이 가능한 차세대 방송 기술이다. 하나의 전파에 복수의 영상이나 음성 등을 실을 수 있는 외에 품질을 떨어뜨리지 않고 정보를 압축할 수 있기 때문에 종래의 아날로그 방송 1채널의 주파수대에 4개, 8개 채널까지 설정할 수 있다는 거죠. 컴퓨터를 사용해서 정보를 컨트롤할 수 있고, 시청자 쪽에서 주문하는 정보도 내볼 수 있는 쌍방향성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방송과 통신이 결합을 돼 있다. 컨텐츠는 방송이 받고, 매체는 이제 통신이 맡고 있기 위해서 컴퓨터가 결합이 된 멀티미디어 시대의 핵심적 기술이죠. 영국에서 이제 BBC가 최초로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을 시작을 했고, 미국에서는 이미 디지털 위성 방송 했고, 스페인도 했고, 독일, 프랑스 했고, 그 다음에 위성 방송이라고 하는 거죠. Direct Broadcasting by Satellite, 위성 방송. 방송 위성을 이제 발사를 해서 그 이용을 해서 방송에 이루어지는 방송을 통칭해서 이제 위성 방송에 얘기를 한 거고, 지구로부터 약 35,000km 상공에 위치하는 방송 위성이죠. 브로드캐스팅 세틀리트를 설치를 해서 발사를 해가지고 텔레비전 방송, PCM 방송 등을 송출하는 거죠. 그래서 직접 수신 대략하기 위해서 이제 신호를 전송, 재송신하는 방송 방식을 택하고 있고, 방송 위성은 이제 수신 측이 개별 수신, 공동 수신, 고출력, 뭐 중출력이 나눌 수 있고요. 세계 각국의 위성방송 개별 수신이 이제 주류가 되고 있고, 장점은 위성으로부터 직접 전파를 송신하기 때문에 화질이 첨화가 적고 화성이 깨끗하고 전국 동시 방송이 가능하고, 이런 만시청 지역에서도 볼 수 있고, 음질도 고음질 가능하고, 전국 일제히 방송할 이런 또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케이블 방송은 말 그대로 유선으로 영상, 음성, 데이터 서비스를 전송하는 겁니다. 방송과 시청자 사이를 동축 케이블 또는 광 케이블로 연결해서 영상, 음악, 음향 이런 데이터를 보내고, 고층 빌딩이나 높은 산 이런 지형적인 영향으로부터 수신 장애를 피할 수 있는 거죠. 전파 신호의 품질이 안정되어 있다.
하나의 케이블을 통해서 동시에 수십 채널의 TV 방송을 선택적으로 수신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고선명 TV, 각종 데이터 전송, 음악 방송 이런 게 가능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케이블 방송입니다. 그리고 세계 방송 중에 유명한 것들 몇 개 한번 보면은, 먼저 CNN, 케이블 뉴스 네트워크입니다. CNN. 케이블 뉴스 네트워크. 미국의 24시간 뉴스 전문 유선 TV망을 CNN이라고 있죠. 애틀랜타 단파 방송국을 토대로 해서 CNN을 개편했고요. 타임워너사가 이제 인수를 했고, 광고 수입만으로 운영이 됐고, 본사는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있고, CNN 헤드라인 뉴스, 그 다음에 스포츠 뉴스, 에스파냐 방송, 이런 케이블과 위성 방송망, 그리고 세계의 독립된 뉴스 방송망, 라디오 방송, 12개 웹사이트가 있고, 세계 최대의 뉴스 서비스 성장을 했고, 약 1억 5천만 명 이상의 시청자가 통신 위성을 통해서 성취하고 있죠. 그 다음에 유명한 게 BBC, 영국의 브리티시 브로드캐스팅 코퍼레이션, 영국의 국영방송 겸 방송협회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세계 최대 방송국이죠. 영국 방송 유한회사를 시작했고, 그 다음에 국영기업이 됐고, 그 다음에 텔레비전 방송까지 확장을 했고, 두 개의 전국 방송망이 있고, BBC 1TV는 일반 대중 프로그램, 2TV는 스포츠 다큐멘터리, 그 다음에 영어는 물론이고 약 40개 외국어로 방송을 하고, 정부의 규제를 받지만 방송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을 하고, 세계에서 프로그램 수출을 가장 많이 하고, 일체의 광고 수입 없이 시청료만으로 운영이 되고, 그 다음에 출판물이나 프로그램들 수출, 교육영화 판매 등으로 부가 수입을 얻고 있죠. BBC입니다. NHK, 니폰 브로드캐스팅 코퍼레이션, 일본 방송협회, 일본 전역을 방송 대상으로 하는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이죠. 1953년에 TV방송, 59년에 교육방송, 그 다음에 85년부터 HD 방송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볼 게 이제 DMB, 디지털 멀티미디어 브로드캐스팅. 휴대폰이나 PDA에서 다채널 멀티미디어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이동통신과 방송이 결합된 새로운 방송 서비스다. 휴대폰이나 PDA, 차량 리시브를 통해서 이동하면서도 볼 수 있다. 지상파 DMB와 위성 DMB로 구분되고, 지상파 DMB는 위성 DMB는 위성체를 이용해서 서비스한다. 일본에 이어서 한국에서도 위성 DMB를 송출하고 있죠. HDTV는 말 그대로 하이 디피니션, 주사선의 수가 기존 텔레비전의 2배 이상 많은, 그래서 가로 세로비가 4:3이 아니라 16:9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다음 MPEG 기술, MPEG, Moving Picture Experts Group이라고 하는 거죠. 미국의 AT&T 몇 개 회사들이, 화상회의 장비 업체들이 동화상 전문가 그룹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어요. Moving Picture Experts Group, 동화상 전문가 그룹. 정지된 화상을 압축하는 방법을 고안해서 JPEG과 달리 시간에 따라 연속적으로 변하는 동영상 압축과 코드 표현을 통해서 정보의 전송이 이루어지는 방법, MPEG 기술. MPEG 1, 2, 3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CCTV. 이걸 말 그대로 폐쇄회로 TV죠. 공간의 전파를 발사하지 않고 유선을 통해서 말 그대로 이제 폐쇄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AM, FM. AM은 Amplitude Modulation, FM은 Frequency Modulation 이렇게 하는 거죠. TV 방식 한번 여러분들이 보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음성 다중방송, 멀티미디어 방송, 하나의 방송파를 두 가지 이상의 음성으로 변조 방송하고 수신 측에서 다시 분리할 수 있는 음성 다중방송, 스테레오 방송, 그 다음에 이제 원호 방송, 모국어 방송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스마트 TV, OS하고 CPU를 탑재한 TV, 전파 월경 넘어가는 현상, 방송의 날, 그 다음에 뉴스의 종류 보면은 국제 뉴스, 국내 뉴스, 언론사 소재 지역 뉴스, 다른 지역 뉴스, 공급원에 따라서 자금 뉴스, 타금 뉴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스트레이트 뉴스, 스프레드 뉴스, 경질적 뉴스와 연질 뉴스 여러 가지 나눌 수가 있겠어요. 책 내용을 한번 참조하면 좋겠습니다. 프라임 타임, 시청자나 청취자가 가장 많은 시간대다. TV는 오후 8시에서부터 11시 사이, 일요일은 오후 7시에서 11시 사이 이렇게. 피크 타임 또는 골든 아워, 이거는 시청률 거죠. 그다음에 파일럿 프로그램, 정식 편성이 확정되기 전에 견본으로 한번 만드는 시작품 프로그램. 팟캐스팅, 이게 인터넷망을 통해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아이팟하고 브로드캐스팅 합쳐서 팟캐스팅 하면서 가시청권. 그 다음에 광고의 종류. 자, 이제 광고에 넘어가서 광고의 종류, 그래서 기능별로, 지역별로, 대상, 소구점, 수요, 커뮤니케이션 단계별로, 매체별로, 주기별로 이런 식으로 정리해놨고요. 그 다음에 광고 용어, PPL 광고, 이런 광고들이 쭉 나오는 것도 여러분들이 미디어 랩은 방송 광고를 방송사를 대신해서 판매하는 방송 광고 전문 판매 대행사를 미디어 랩이라고 하죠.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역사 부분은 다음 주부터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의 안에서는 7페이지부터는 다음 주로 이어서 다음 주에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